리눅스에 관한 몇 가지 사실 그러니까 리눅스에 대해 발표하게 된 박민재라고 합니다. 일단 리눅스에 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 오픈소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라 우리가 정보과학 때 컴퓨터를 만들 때 먼저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때 개발자들이 실제로 뿌리는 건 이 소스 코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쓰다가 이 사용자가 버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버그를 보통은 개발자한테 제보하는 방식을 가지만 직접 고쳐서 쓰고 싶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계기로 탄생된 게 소스 코드도 같이 뿌리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가장 큰 착각인데, 리눅스 자체는 운영체제가 아닙니다. 운영체제는 OS라고 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리눅스 그 자체는 OS가 아니라 커널이라고 합니다. 커널은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심장에 해당하는 역할로 가장 기초적인 하드웨어의 자원을 프로그램한테 분배, 또 프로그램들의 프로세서를 제어하고, 그리고 또 램 즉 메모리를 제어하고, 또 프로세서와 하드웨어 간 연결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커널 위에다가 GUI나 다른 여러 가지 드라이버들을 올려서 만들어지는 게 OS입니다. 그럼 이제 리눅스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리눅스는 첫 번째 리눅스는 이 한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이름은 리누스 토발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만들었을 당시에는, 그러니까 1991년에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은 핀란드의 헬싱키 공대 재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리눅스를 만든 이유는 리닉스를 쓰다가, 그러니까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유닉스를 기반으로 개발한 미닉스란 운영체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닉스를 쓰다가 그 운영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직접 심심하기도 해서 직접 커널을 짠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 심심하다고 했는데 진짜로 자기 자서전에 리눅스를 개발한 이유가 무엇인가 했는데 딱 세 음절로 나눴습니다. Just for fun이라고, 그저 재미로. 하여튼 그렇게 개발하다가 점점 자신이 필요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이 커널이 돼버렸고, 이 커널이 운영체제 될 만큼 커졌어요. 그래서 이 리눅스가 자신의 386 컴퓨터의 보호 모드에서 동작하는 리눅스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386 보호 모드에서 돌아갔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컴퓨터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맞추기에는 이 커널이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이때 마치 리눅스한테 도움이 됐던 게 그누 프로젝트입니다. 그누 프로젝트는 아까 말했던 오픈소스 프로그램에 관련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른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었는데 운영체제 커널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들기에 좀 역부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리눅스가 자기 리눅스 커널에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제공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누 프로젝트가 이 리눅스가 만든 프로젝트에 주목을 하게 되었고, 결국 리눅스 1.0.0 커널이 런칭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와 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리눅스를 접할 일은 자기가 인식하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리눅스는 저기 뒤에 있는 코딩실에서 처음 접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리눅스는 안드로이드 커널이 리눅스인 만큼 사실상 우리 생활 속에 알게 모르게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리눅스 자체는 무료입니다. GPL이라는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라이선스는 말 그대로 오픈소스라고 해서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 라이선스를 적용했다고 해서 돈을 받고 못 파는 건 아니에요. 돈을 받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을 받고 팔더라도 그 판 사람한테 자신의 소스 코드를 넘겨줘야 되고, 그리고 그 소스 코드를 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다시 공유해도 원래 이걸 적용해서 내놓은 사람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GitHub라는 GIT 호스팅 사이트에서 리눅스 커널이 실제로 소스가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다양한 배포판들이 있습니다. 아까 리눅스 자체는 OS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커널을 일단 받아서 거기 위에 자신 입맛에 맞게 GUI나 드라이버들을 올려서 만든 게 배포판입니다. 즉 배포판은 OS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줄 하나하나가 다 배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원래 그 아래로 더 사진이 더 있어요. 한 수백 개 정도 돼요. 실제로는 배포판이. 그러면 다양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이 PC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이 X86이나 X64로 대표되는 아키텍처로 대표되는 이런 PC부터 이 안드로이드 ARM 프로세서로 대표되는 그런 프로그램, 다양한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시켜서 런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윈도우와 대비되는 가장 큰 점으로 뛰어난 안정성이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안정성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자면, 리눅스는 ZFS라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ZFS는 윈도우의 그 파일 관리 시스템에 비해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 또 이러한 안정성 때문에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리눅스 서버에서, 그러니까 서버 운영체제에서 31%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윈도우라고 해서 얘도 35%인데 실제로는 윈도우 운영체를 깔아서 거기 위해서 가상머신을 돌려서 리눅스를 돌리는 형태로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포판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판이 아까 봤듯이 수백 개의 배포판이 있는데, 이것을 또 계열이라는 걸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큰, 그러니까 레드햇이라는 계열이 있고, 슬랙웨어라는 계열이 있고, 데비안이라는 계열이 있고, 맨드리바라는 계열이 있어요. 일단 이 계열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니까 윈도우는 프로그램을 직접 인터넷에서 찾아서 검색을 하잖아요. 리눅스는 저장소라고 해서 레포지터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파일을 한 서버에 올려놓고 거기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해요. 그런데 이 계열마다 그 사용하는 저장소가 달라요. 대표적인 걸로 레드햇은 YUM이라고 해서 통칭 YAM이라고 불리는 저장소를 사용하고 있고요. 데비안에서는 apt-get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그런 저장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 배포안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비안 계열이 있는데 이 이름은 개발자와 그 개발자 아내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개발자 자신에게는 대자를, 그 다음에 자신의 아내한테서 비한자를 따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둘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우분투라고 하는데, 우분투는 남아프리카 반투어로 너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기 돈으로 자기 돈으로 우주여행까지 다녀온 사업가가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 돈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부를 할까 하다가 이런 우분투라는 배포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엑셀에서 예전에 한번 써봤던 칼리 리눅스도 데비안 기반이고요. 또 요즘에 새로 나온 스팀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게임하라고 만든 리눅스도 데비안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레드햇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레드햇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 기업 중에서 매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 레드햇은 돈을 어떻게 버냐면, 먼저 프로그램을 일단 팔 수는 없어요. 팔아봤자 다른 사람이 다시 그걸 포크라는 걸 해서 다시 배포를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센토스라는 OS고요. 그래서 이 레드햇은 어떻게 돈을 버냐면, 일단 컴퓨터 프로그램을 팔되 거기에 대한 기술 지원을 돈을 받고 팔아요. 이 기술 지원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윈도우 서버가 한 엔터프라이즈 기반으로 해서 50만 원쯤 하거든요. 그런데 레드햇이 코어마다 다르긴 한데 기술 지원이 1년에 100만 원쯤 해요. 그래서 이 레드햇이 원래는 이게 무료였거든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그래서 얘가 그거를 유료로 전환하면서 반발이 생겼어요. 왜 오픈소스를 돈을 받고 파느냐. 그래서 이 레드햇이라는 회사가 페도라라는 다른 배포판을 만들었습니다. 페도라는 무료이긴 한데 레드햇 이 리눅스의 베타 테스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신기술을 여기에 적용해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안정화된 기술들을 레드햇으로 넘기는 방식을 이 레드햇이라는 회사는 채택하고 있고요. 다른 방식은 이제 삼성에서 최근 밀고 있는 타이젠이라는 운영체제도 이 레드햇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고, 또 예전에 선생님이 잠시 짚고 넘어가신 북한의 붉은 별이라는 운영체제가 이 레드햇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랙웨어는 별다른 소개할 거 없고 오픈수세라는 배포판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원래 민조이가 발표하기로 한 부분이었는데 아까 맨 처음에 왜 자꾸 리눅스에 펭귄이 마스코트로 등장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유가 너무 간단한데 리눅스라는 개발자가 펭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